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시간 김상무님 오시겠습니까? 네. 상무님이랑 같이 두 분 같이 모시고 여러분 오늘 워낙 주제들이 뭐 말랑말랑 주제니까 네. 같이 두 분은요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한 사람 이름을 좀 세 분 우리가 영화권 준비를 했으니까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맨 끝에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임근식님도 100세 인생. 임근식님께서 워낙 호기심이 많으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니까 제가 보기엔 100세 이상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 자, 나이성님께서요. 기업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피터 드러커는 지식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스스로 찾아서 교육을 하는 것 외에 기업에서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높은 듯합니다. 교육은 당장 ROI로 연결되지 않는 비용적 개념을 생각하기에 교육에 투자를 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 직원 교육 예산에 대한 팁을 확보하기 위한 뭔가 팁이 혹시 있을지, 네, 경영진한테 이걸 좀 얘기할 때 누가 어떤 답변 좀 팁? 굉장히 어려운 질문. 네, 현실적인 질문, 질문. 네. 상무님도 기업체 인사팀에서 있으셨고 했으니까. 질문이 바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걸 뭔가 일단은 저는 볼 때 세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해가지고 네. 이제 기업이 이제 이렇게 민첩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 개별 커리큘럼 자꾸 얘기해봤자 윗사람도 잘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경험했던 바에서는 단편적인 좀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의 뭐 성과가 예를 들면 성과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래서 이 성과가 좋아진 게 예를 들어 뭐 서비스직이나 어떤 고객 응대하는 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만족률에 대한 포인트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런 것들을 좀 리포트라든지 어떤 기준을 두시고 비교하시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단편적이긴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이게 해결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요. 저희 토크아이티는 여러분들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부담감 빼고요. 그냥 개인적인 관점, 의견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는 교육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그냥 교육으로 보느냐라는 측면이에요. 그 회사가 좋고 나쁨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보면 회사의 브랜딩을 위한 비용,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교육이 아니라 복리후생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다라고 좀 뭔가 교육 예산이라고 딱 떨어뜨려서 보지 말고 좀 그렇게 재조명해서 좀 경영진한테 좀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계시면 추첨해서 30분한테 저희가 기프팅을 드리고 스타벅스 그다음에 거기 아마 상담이라든지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한 주제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두 분 한번 오프에서 한번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은진님께서요. 직원 교육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이 있을 텐데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직원 교육을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면 뭐 팁 하나 알려주신다면. 일단 오프라인 교육은 요새 많이 어떤가요? 추세가 오프라인 교육은. 물론 계속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영향이 뭐 온라인이 좀 많이 쉽고 많이 접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이제 주 50의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합숙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온라인 교육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가 예전처럼 뭐 메가스터디처럼 뭐 그냥 강의하는 거 그냥 1시간, 2시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해졌잖아요, 지금.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듣는 어떤 과정도 보면 완전히 이건 게임 같은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재미라는 측면도 최근에 많이 확보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네네. 근데 그러면 오프라인 교육은 완전히 필요 없느냐는 아니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뭔가 모여서 그래도 일체감을 형성을 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예, 그래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대면에서 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네네. 판단은 좀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프라인 교육을 완전 제로화한다 이거는 조금 네네네. 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뭐 플립 러닝처럼 그죠? 네, 같이 예. 모임을 한다든지. 황택수님께서요. 개개인의 역량과 업무를 적합하게 매칭해 줌으로써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일 때.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HR이 역량과 업무를 매칭해 준다라는 표현부터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아, 예. 네네. 이제는 오케이, 오케이. 역량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친화력으로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카리스마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네네. 그거를 천편일적으로 너는 이래야지 일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요즘 시대는 좀 안 맞지 않느냐.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경영진이나 인사, 교육 파트에서는 그 직원들이 알아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네.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자, 임근식님께서 아까 김상무님 말씀하신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부장과 수석의 인원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회사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부장과 수석이 되어도 고도화된 실무를 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진급이 엄청 힘들게 해서 부장, 수석 인원수가 많지 않게 하는 게 인사관리 측면에서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독일계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차장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승진을 하고요. 네. 근데 로컬에서도 부장이라는 사람을 이제 레코멘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챌린지들을 합니다. 네. 네. 네가 네 사람이라서 올린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어.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해서 캔디데이트이 되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될 교육 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제일 빨리 끝내시는 분이 6개월. 예, 부장 캔디데이트이 되고 네. 그리고 늦게 걸리시는 분은 3년 걸린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듣는 게 아니고 퀄리파이드가 돼야 되는 교육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 글로벌 기업에서 부장이 되고 나면 글로벌 헤드쿼터에서 챙기는 인력으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그 안에 그 배리어를 굉장히 높여놓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항상 고객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직무기술서를 작성을 하면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야, 시니어하고 주니어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왜 달라야 되냐라고 얘기 드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월급값이 다르면 일의 난이도가 틀리거나 완성도가 틀리거나 하다못해 일을 빨리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월급을 똑같이 줘야지 왜 네네. 월급을 다르게 주냐라고 말씀드려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안에서의 정의를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네. 좀 최근에 맞는 방식으로 좀 인사도 보는 그 정의나 비율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남정님께서요. 부장 수석을 직급으로 보기보다는 경험자,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기업교육 트렌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의 연공서열보다는 전문직화를 위한 투자나 교육을 통한 활용안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좀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런 코멘트요. 또 한 가지 코멘트 드릴게요. 네네. 저희 그 딜로이트 컨설팅이 올해부터 승진 체계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6개월에 한 번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직급 연차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거는 이 사람이 2단계 건너뛰는 역량이 되고 프로브가 되면 2단계 건너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6개월 네. 만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직급이 높은데 퍼포먼스가 안 나면 굉장히 챌린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이런 것도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스포츠 팀이 야구 팀 보면 네. 1군에서 네. 못하면 결국 2군 가잖아요. 예. 뭐 하여튼 이제 그게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스포츠 팀처럼 조직이 운영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그렇게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봉값을 하냐 못하냐가 되잖아요. 그런 말씀드리면 그게 굉장히 좀 하드해져야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뭐 얘기하시면서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이 법 체계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회사의 그 체계를 그런 퍼포먼스 그다음에 급여 대비 정말 가성비를 내느냐라는 차원의 이제 얘기들을 화두로 올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김수열님께서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요새 52시간 근무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24시간 내내 업무 영역과 개인 영역의 구분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저희 컨설팅 업 자체가 굉장히 주 52시간을 지키기가 힘든 그 업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 지금까지 흘러왔던 화두를 이 시간이라는 딱 그 화두로 놓고 보기보다는 이 성과라는 개념을 봤을 때 아까 이제 운동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축구 선수는 90분 내내 한 거에서 퍼포먼스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근무 환경을 보면 90분보다 더 뛰는 사람이 이제 평가를 잘 받고 뭔가 하는 그런 체계. 그러니까 네네. 90분의 퍼포먼스를 몇 골을 넣느냐 이런 평가가 아니라 네. 그냥 더 오래 뛰고 네. 감독이 퇴근 안 하면 같이 안 하고를 네네. 평가를 받았던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회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90분이라는 시간을 딱 정의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 남아있는 사람한테 자꾸 가점을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남아서 할 만한 일인가 네, 네.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는 부분을 좀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허성현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인간이 AI에게 교육을 받고 낙오하면 퇴출되고 뭐 이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컨디션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아까 AI 면접 뭐 이런 거 하면 결국 이제 그러면 인간도 이제 AI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보는지를 사람들이 점점 그걸 자꾸 캐치해내려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면접 본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까- 불안합니다. 그 AI가 들어오면 과연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런 기술은 그 윤리성이나 사회적인 가치에 배치가 되면 안 된다. 네네. 라는 것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고 일부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했대요. 요즘에 워낙 IoT나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좌석에다가 열 센서를 달아서 이 사람이 자리에 얼마나 앉아있는지를 카운트하다가 회사에 걸려가지고요. 네. 굉장히 문제가 됐대요. 네. 그러니까 뭐 HR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고 싶은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윤리성이나 사회적인 가치라는 부분도 잘 보셔서 기술이라는 걸 되게 스마트하게 도입을 해야 전 저번 유튜브에서요. 네네. 중국에서 네. 중국의 AI 관련된 르포였는데 그 초등학교인가 뭐 거의 저학년의 아이들한테 여기 뇌파 스캐닝하는 거를 애들한테 벤트를 다 네. 해가지고요. 네.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어떤 애가 생각 집중 안 하면 딱 아는 거예요. 그걸 다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하다하게 적용하면 인간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그걸 애들 걸 다 그걸 하는 걸 보고서 좀 이렇게 섬세해요 좀. 네. 아까 신민아님께서 아까 김상함께서 야머 맞는 거죠? 네네, 야머 맞습니다. 야머가 MS가 인수한 거 아닙니까? 네. 야머도. 자, 그다음에 그 아이디가 지읒 기흥 니은이신 분. 기술주도 사회에서 너무나 조직에 많은 융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이런 인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부 육성을요. 융복합 인재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는 그 하나만 아는 것도 아는 게 아니라 네. 다 이게 융복할 때가 되고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디벨롭먼트의 효과라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실제로 교육은 효과가 20%고요. OJT가 결국엔 70%라고 합니다. 경험을 하면서 쌓는 것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도 지금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내에서 저희 회사 내 그 뭐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사원이나 대리급들을 탤런트 센터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서에 특정하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원하면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보게 하고 아. 약간 학부제 같은 오케이, 개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전공은 이제 보통 C컨에서 네. 조금 되거나 아니면 매니저가 됐을 때 자기 전공을 찾아 나가는. 괜찮네. 네. 그래서 그냥 어느 부서에 배속시키는 근데 굉장히 기업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돌아가니까 가능한데 그래서 요즘 그런 시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사실 교육도 고등학교 때 바로 문과학과 나눠가지고요. 예. 그걸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데이터도 있어요. 데이터 레이크를 해가지고요. 데이터도 모아놓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재도 그렇게 이제 아직 진로가 명확치 않은 사람들을 이제 풀로 레이크 좀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서 평가도 받고 자기 적성도 발견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나타나는 거는 사내 그 이동하는 그 어떤 인재 마켓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네, 박병로님, 네, 오랜만이고요. 반갑고요. 자, 지정원님께서 그 인재관리 솔루션의 중요한 부분 중에 개인의 노력과 성장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면 결실로 승진과 보상이 연결돼야 되는데요. 교육으로서 좋은 직원을 생성해도 이직으로 놓치면 손실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평한 인사평가와 연계되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책에 있는 교육을 통한 직원 경영 관리 방안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잘해가지고 이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어떻게 계속 동기부여해주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컨설팅 쪽이라서 일단 실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제 뭐 연수를 시켜준다, 뭐 MBA 과정을 듣게 해준다, 대학원 과정 듣게 해준다 했을 때에는 과거에는 이제 약간 계약을 맺더라고요. 직원하고 회사하고 이제 얼마 이상은 퇴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체계적인 교육 방안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게 평가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교육의 유무 때문에 이직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교육도 그 중에 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회사가 이제 계속 다니고 싶은 회사인가가 가장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병롱님께서 지금 코너스톤 이거를 국내 대학에 국내외 대학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한 사례가. 해외 대학은 이제 사례가 많이 있고요. 국내 대학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도 이제 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웅님께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스스로 위크 포인트를 찾아서 학습하고 역량 강화하기를 많이 원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나의 위크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갭 분석을 통해서 내가 모자란 부분들,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인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어떤 업무를 뭐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하면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기훈님께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경우에 개발업체에 직원 교육을 한 사례가 있는지요? 혹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국내에서는 아직 없고요. 국내는 사례가 지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아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그 뭐 3만 개인가 그 외부 컨텐츠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에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이라든지 AI 다양한 것들 IT 신 기술에 대한 퀄리티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테크에 관련된 컨텐츠도 제휴가 많이 돼 있나요? 그 하나의 교육 주제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라고 해서 뭐 사무용 오피스 될 수가 있고 약간 그리고 뭐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모르겠지만 해외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시스코 이런 데는 사실 뭐 이런 그 교육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들을 보면 그 분야에 굉장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뭐 그런 사례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정원님께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기업 교육은 직원 전체 역량 강화라면 공통 부분 영역과 업무 특성 부분을 나누어서 강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분류 기준이나 가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산업별로 머신러닝과 AI를 통한 업무 교육 방식 절차 가이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있느라 잘 놓쳤습니다. 예. 공통 부분 역량.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통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업무 특성 같은 전문화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이제 주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사내 분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컬처라든지 문화로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현장 지식들을 콘텐츠화해서 네.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이런 부분은 진행하시는 게 조금. 그다음에 이효정님께서 AI가 교육 콘텐츠를 추천하려면 개인의 관심사나 교육 네. 이력을 입력해야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 도입하시면 네, 추천되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개인 이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점차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개인 이력도 쌓이고 나랑 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육을 듣기 때문에 이력이 네네. 쌓이게 되면 점차 이제 추천이라든지 어떤 그 추천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차 이제 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건 뭐 요새 그 넷플릭스 같은 거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네, 네,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네. 유튜브 보면 이제 음악을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아서 얘가 네. 목록을 만들어서 아예 네. 추천해 주더라고요, 네. 저한테. 네. 박우일님, 그룹사의 교육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는데요. 기존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될 요소나 이런 작업이 가능할까요?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네,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네. 뭐 자체 컨텐츠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운영을 하시면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시면 뭐 학습 경험 플랫폼을 통해서 뭐 밑에 데이터는 있지만 저희 걸 통해 들어간다라든지 네네. 뭐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은 예, 하실 수가 있고 아니시면 좀 이원화해서 뭐 오프라인 교육은 뭐 그냥 사용하시고 아니면 네네. 뭐 특정 뭐 커뮤니티 뭐 인포멀 러닝이나 어떤 뭐 온라인 교육은 저희 걸 사용하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요구 사항이나 뭐 어떤 원하시는 방향성에 네네. 대해서 조금 더 예, 상의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시스템을 이제 최신 시스템에서 이제 좀 그런 벤치마킹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회성이고요. 네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사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 고객사들의 요구를 받아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좀 던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AI 면접 또 AI가 또 뭐 서류 전형 같은 거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임근씨님께서 이제 그러면 현업에서 AI가 인사 분야에 어디까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이건 앞으로 이렇게 도 될까요? 그 회사 내에서 네. 우리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직원들을 네. 그 평가한테도 AI가 적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요? 아니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사실은 일부 기업에서 제가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들은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평가 등급이 나왔더니 야 이거는 인사에서 관여 안 하고 AI가 낸 거야. 댓글 걸지 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 네. 예, 실제로 국내 회사가? 예, 아니 네. 뭐 글로벌 회사. 글로벌 회사. 네, 실제로 있어요. 아, 네. 근데 실제로 AI가 했는지는 몰라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 국내 이제 뱅킹 회사들에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뱅킹 회사의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지점별로 인원을 이제 이동시키는 기준을 정하고 발령 내는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3년 되면은 네, 이동시키고 네, 하는 네. 그런 것들이 로직이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들에 지금 활용을 하려고 지금 검토들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다. 어쨌든 간에 이제 네. 방의 흐름은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신입사원 뭐 채용할 때만 네. 일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기존 사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뭔가 네.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될 거다. 네, 네. 이제 그것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을 뭐 말씀드리면 네. 들어가서 내가 급여를 얼마를 올리면 네. 이 사람의 이직 확률이 얼마가 된다까지도 요즘에는 연산해서 보여줘요.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요즘에 많이 그 활용하려고 솔루션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화영님 오늘 이 두 분의 게스트분은 톡IT 오늘 들어오신 그 이벤트 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성재 상무님, 또 그 코너스톤 코리아의 그 진중현 상무님이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고요. 컨택하고 싶으시면요, 그 설문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 많은 분들 질문하셨는데 이 중에서 세 분 이름 좀 좋은 질문 하신 분 불러주시죠. 먼저 한번.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예, 그 임근식님을 임근식님, 네네네. 네, 진상님. 저는 아까 봤는데 박병록님. 박병록님, 네. 네. 그다음에 저도 한 명 할게요. 이효정님, 네. 네. 이효정, 임근식, 박병록 요 세 분은요. 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춰 할까요? 네, 진상님. 네. 이제 일단은 저희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좀 많은 뭐 사례라든지 글로벌 사례라든지 아니면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 각자 개인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관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중요한 거. 네. 코너스톤 이거 체험해 보려면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연락 주시면 네. 바로 이제 데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해. 어차피 뭐 쌌으니까 쉽게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릴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진상님.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HR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는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특히 요즘에 뭐 화두가 되고 뭐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면 그냥 쉽게 전화 주시거나 뭐 이메일 주시면 네. 뭐 굉장히 쉽게 컨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무님은 쉬운 사람입니까? 예, 쉬운 사람. 자, 여러분 하여튼 오늘 하여튼 이런 주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조직이랄까 사람이 어떻게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하여튼 이런 것을 항상 토크가 나올 때마다 저도 재밌게 토크한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